블랙홀 근처에선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상상조차 안 되시죠? 우주에서 가장 강렬한 X선원, 백조자리 X1이 바로 그런 곳이죠. 1964년 발견된 백조자리 X1은 블랙홀로 널리 인정받은 첫 사례예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블랙홀이 태양의 21, 2배나 무겁다는 거예요. 이 블랙홀의 크기는 300km 이상 될 수 없어요. 엄청나게 작죠? 어떤 별로도 설명 불가능한 이 압축된 질량은 오직 블랙홀뿐이에요. 백조자리 X1은 7000광년 떨어진 고질량 X선 상성계예요. 이웃엔 파란색 초고성이 블랙홀과 0, 2000만 거리에 있어요. 지구 태양 거리의 20%밖에 안 되는 아찔하게 가까운 거리죠. 초고성의 강력한 항성풍이 블랙홀의 흡착 원반에 물질을 공급해요. 진짜 무서운 건 안쪽 원반의 물질이 수백만 도로 가열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X선이 뿜어져 나와 우리가 관측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건 원반의 수직으로 뿜어져 나오는 상대론적 제트예요. 이 제트는 에너지를 성간 공간으로 실어 나르는 거대한 통로죠. 이 시스템은 500만 년이나 되었을 수 있고 백조자리 OB3 성엽에 속해요. 블랙홀 근처에서 단 1m초 동안 지속되는 X선 폭발도 관측돼요. 이게 바로 우주의 경이로움이자 동시에 무서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현상들로 가득하죠. 이 거대한 블랙홀은 7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여전히 맹렬하게 활동 중이에요. 우리는 이 우주의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1952년 미국 정부의 거대 비밀 프로젝트 블루북이 시작됐어요. 1947년부터 시작된 UFO 연구의 후속이었죠. 상상이 되시나요? 주 목표는 국가 안보 위협 여부와 과학적 분석 두 가지였어요. 무려 17년간 수많은 UFO 목격담을 수집하고 분석했죠. 총 12,618건의 보고서가 쌓였다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하지만 대부분 오인식별이었다고 발표됐어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이렇죠. UFO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 또 미확인 비행체는 현대과학을 넘어서지 않았고 외계 비행체 증거도 없다는 거였죠. 1969년 12월 17일 콘돈 보고서로 프로젝트 블루북은 공식 종료되었어요. 보고서는 연구 가치가 없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하지만 정말 UFO가 단순한 오해였을까요? 너무 깨끗한 결론 아닌가요? 12,618건 중 미확인으로 남은 건 대체 뭘까요? 정부가 숨긴 진짜 진실이 있다면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에 우리만 존재한다는 건 너무 외롭잖아요. 수많은 별 중에 우리 같은 생명체가 없을 리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미스터리가 저를 계속 궁금하게 만드네요. 여러분은 이 블루북 결론을 믿으시나요? 수만 개의 별 중 우리 같은 생명체가 없을 리가 없어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미스터리가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블루북 결론을 믿으시나요? 5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거대한 행성으로 날아가는 탐사선을 상상해보셨나요? 나사의 주노 탐사선이 2011년 8월 5일 목성을 향해 출발했죠. 이 임무는 단순히 목성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목성의 구성, 중력장, 자기장을 파헤치기 위한 거였죠. 2016년 7월 5일 주노는 드디어 목성 극궤도에 진입했어요. 목성엔 시속 620km의 바람이 불어요. 비행기보다 훨씬 빠른 속도죠. 정말 상상이 안 되시죠? 목성이 암석핵을 가졌는지 물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내는 게 주노의 임무였죠. 원래 주노는 임무를 마치면 목성 대기로 추락할 예정이었어요. 탐사선이 행성에 빨려 들어가는 상상 진짜 무섭죠. 하지만 임무가 연장되어 지금도 목성을 탐사하고 있어요. 만약 세 번째 임무 연장을 받는다면 미지의 영역을 탐험할 겁니다. 테베, 아말테아, 아드라스테아, 메티스 같은 작은 달들을 근접 비행할 예정이죠. 이 지역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목성의 비밀을 품고 있을 거예요. 주노는 갈릴레오 탐사선 이후 두 번째로 목성을 공전한 우주선이에요. 인류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죠. 광활한 우주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한 탐험가이기도 해요. 주노가 보내는 모든 데이터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줍니다. 다음 탐사 연장이 결정될지 그 미스터리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우주에 이런 괴물이 있다는 거 아세요? 상상도 못할 에너지를 뿜어내는 존재 말이에요. 바로 시그너스 A라는 전파 은하죠. 그냥 은하가 아니에요. 밤하늘에서 가장 강력한 전파를 뿜어내는 곳 중 하나로 꼽혀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상상이 안 되시죠? 지구가 받는 모든 태양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해요. 그 중심엔 거대한 블랙홀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죠.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며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예요. 마치 우주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가 사는 은하계도 언젠가는. 우주엔 이런 괴물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 태양계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해요. 시그너스 A가 내뿜는 전파는 수십만 광년 밖에서도 감지돼요. 그 에너지가 지구에 직접 닿는다면 상상하기도 싫죠. 이 거대한 존재가 아무렇지 않게 우주를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하지만 이런 존재를 발견하고 연구하는 게 바로 인간의 위대함 아닐까요? 미지의 우주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 모습이요. 시그너스 A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보여줘요. 아름답지만 동시에 한없이 두려운 우주의 민낯이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이 거대한 존재를 기억하세요. 우주에 외계 문명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해본 적 있으세요? 드레이크 방정식은 그 숫자를 추정하려던 시도였죠. 1961년 천문학자 프랭크 드레이크가 만들었고요.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이 방정식은 원래 정확한 계산이 아니었어요. SETI 회의에서 토론을 위한 도구였죠. 은하계에 교신 가능한 외계 문명이 몇 개나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주요 개념들을 요약한 것뿐이었어요.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상상이 안 되시죠?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 방정식의 여러 요소들은 추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아요.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확률, 지적 생명체의 비율 같은 것들이요. 각 변수의 값이 너무나도 가설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섭냐면 추정치의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져요. 하나의 변수가 틀려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확고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외계 문명이 수십억 개일 수도 단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소름 돋지 않나요?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는 아직 미스터리입니다. 드레이크 방정식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줘요. 우리는 우주에 대해 아는 게 아직 너무 적다는 것을요. 화성에 에베레스트보다 5배 높은 산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올림푸스 몬스입니다.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 거대한 방패형 화산은 높이가 무려 287km에 달해요.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 중 하나로 소름 돋는 규모를 자랑하죠. 19세기부터 닉스 올림피카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당시엔 그저 밝은 점이었지만 산이라고 추정했었죠. 우주 탐사선들이 마침내 이곳을 산으로 확정했어요. 마지막 분출은 2500만 년 전, 비교적 최근이에요. 화성 대형 화산 중 가장 젊은 축에 속한다고 해요. 이 거대한 화산은 타르시스 몬테스 화산지대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곳에 카르조크와 판고체라는 충돌구도 있죠. 이 충돌구들은 지구로 떨어진 운석의 근원지로 위심받고 있어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화성의 파편이 우리 손에 있을지도요. 이런 거대한 자연현상이 주는 경외감과 공포가 동시에 느껴집니다. 이 산 하나가 지구의 웬만한 산들을 압도하는 크기라니.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우주에는 상상 이상의 경이로움과 위험이 공존해요. 올림푸스 몬스는 그 완벽한 예시죠. 아직도 화성에는 풀리지 않은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놀랍도록 닮은 행성이 있어요. 케플러 452b, 지구의 사촌이라 불리죠. 이 행성은 지구처럼 태양과 비슷한 별을 공전해요. 공전 주기는 385일로 지구와 거의 같아서 상상이 안 되죠. 별과의 거리도 1.04AU로 지구와 아주 비슷하고요. 그래서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에 속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소름 돋는 건 이 행성이 지구보다 63%나 크다는 거예요. 질량은 지구의 최소 3배 이상이라고 추정돼요. 만약 우리가 거기 살았다면 모든 게 더 무거웠겠죠? 진짜 무서운 건 1800광년 떨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거리인데 1800광년이라니. 인류가 만든 가장 빠른 우주선 뉴 호라이즌호 속도로는 그곳까지 무려 3000만 년이 걸린다고 해요. 이게 진짜 무섭죠. 우리 문명이 수천 년인데 3000만 년이라니 상상이나 되세요? 게다가 케플러 452b는 지구보다 별 에너지를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폭주 온실 효과에 시달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겉으론 지구와 비슷하지만 내부는 지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주는 아름답지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두려움도 품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미스터리가 아직 너무나 많다는 사실. 밤하늘을 볼 때마다 경외감과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화성에 지구의 그랜드 캐니언을 압도하는 거대 협곡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마리너 계곡이라 불리는 이 협곡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규모예요. 길이 4000km, 폭 200km, 깊이 7km에 달하죠. 화성 둘레의 4분의 1 크기라니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협곡이라고요. 정말 무섭죠? 화성 적도를 따라 길게 뻗어 있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서쪽 녹티스 라비린투스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이어지고요. 특히 코프라테스 계곡이 인상적이고 겐지스, 카프리, 에오스 계곡을 지나 크리세 플라니티아 분지로 흘러들어가죠. 과학자들은 이 거대한 협곡의 생성 원인을 아직도 논쟁 중이에요. 가장 유력한 설은 화성 지각의 거대한 지각 균열이라는 거예요. 서쪽 타르시스 지역 지각이 두꺼워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오랜 침식으로 넓어졌다고 하네요. 소름 돋는 부분은 동쪽 끝에 물이나 이산화탄소로 형성된 듯한 흔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물의 흔적이라면 과거 화성에 물이 풍부했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또 다른 가설은 파보니스 몬스 화산 용암이 침식시켜 만들었다는 거고요. 어떤 이유에서든 저런 거대한 지형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저 깊은 협곡 속에는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화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이롭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저 깊은 협곡 속에는 또 어떤 비밀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화성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이롭죠? 여러분, 태양계에서 가장 기이한 패턴을 가진 행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토성 북극에 있는 거대한 육각형 구름이에요. 지구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커서 진짜 무섭죠. 한 변이 14,500km, 지구 지름보다 2,000km나 길어요. 총 너비는 29,000km, 높이는 300km에 달할 수 있대요. 시속 320km로 움직이는 가스 제트 기류로 추정돼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육각형이 토성 자전주기와 똑같이 돈다는 거죠. 다른 구름과 달리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도 미스터리예요. 1981년 보이저가 발견했고 2006년 카시니가 다시 찾았어요. 카시니 미션 중 파란색에서 황금색으로 바뀌기도 했죠. 남극엔 육각형 대신 강력한 소용돌이가 있어요. 소름 돋게도 북극 육각형 안에도 소용돌이가 있죠. 이런 거대한 육각형이 왜 생겼는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수많은 가설만 있을 뿐 명확한 답은 없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가 사는 지구 옆 행성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우주엔 우리가 모르는 경이롭고 무서운 비밀이 가득해요. 이런 미스터리를 마주할 때마다 정말 압도당하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토성의 육각형처럼 우주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두려움을 줘요. 과연 인류는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태양계가 거대한 우주 구름 속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구름은 국보성간 구름, 줄여서 로컬 플러프라고 불려요. 무려 30광년 크기로 지구 100만 개는 우습게 들어갈 정도죠.
우리가 사는 태양계 전체가 이 구름 안에서 이동 중입니다. 태양이 구름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 경계에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마치 안개 속 배와 같죠. 이 구름은 매우 국부적인 성간 매질의 일부로 보이저호가 겨우 그 경계에 도달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국부 성간 구름은 우리 은하의 다른 구름들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모든 구름들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우주의 그물망이죠. 우리는 이 구름 속을 영원히 헤쳐나가야 할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우리는 우리 주변 우주를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이 거대한 우주 속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주가 너무나 광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이 구름을 벗어나면 또 어떤 미지의 공간이 기다릴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 우주 미스터리의 일부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음 우주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우주가 너무나 광활하고 아름다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이 구름을 벗어나면 또 어떤 미지의 공간이 기다릴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 우주 미스터리의 일부로 남아있을 겁니다. 다음 우주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